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부터 해야겠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지 먼저 구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미리 어떤 걸 만들지 구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는 언젠가는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되겠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곳에. 이걸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목적지 없이 항해를 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구나, 얼마나 이걸 완성해 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것은 배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의 목적지가 없는 것은 프로그램의 최종 형태, 완성된 형태가 없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완성의 기준점이 없게 되겠죠? 완성의 기준점이 없어서 가끔씩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다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48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지에 따라서 요구사항은 항상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HTML을 이용해서 2048 게임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정해졌습니다. 이미 이 자체로도 이제 충분히 개발하기에 훌륭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게임을 분석하면서 특정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이라 함은 첫 번째는 외형을 통한 분석, 두 번째는 동작을 통한 분석, 세 번째는 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 세 가지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진행되는 과정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아예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게임을 비슷한 형태로 혹은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걸 분석하는 과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없던 걸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뭘 원하는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이런 걸 다 새로 정의를 해야겠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을 통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48 오리지널 버전의 게임을 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2048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게임의 제목이 되고, 밑에 이제 How to Play라고 게임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New Game이라는 버튼이 있고, 스코어와 베스트라는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블록들이 있고, 이 밑에 이제 How to Play,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게임에 대한 설명과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플하죠. 게임 내용을 좀 보자면 에러우키라는 걸로 2048 블록을 움직여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이 블록들을 합쳐서 2048이라는 숫자의 블록을 만드는 게 게임의 룰의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리지널 버전의 2048을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공식 모바일 앱도 있으니 게임 해봐라. 그리고 다른 2048 게임들은 진짜가 아니라 이제 다 파생 게임이니까 플레이하는데 이제 유의해라 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처음엔 1024라는 게임이 있었나봐요. 이 게임을 베이스로 해서 2048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도네이트, 기부하는 버튼이 있고, 프라이버시 폴리시, 플레이 2048 온 포키, 뭐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링크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들어와 봤는데 보니까 개인정보를 몇 개 가져가긴 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개인정보 같진 않고, 이제 웹사이트 통계 정도를 내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페이지도 봤고, 이 위에 How to Play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이 How to Play 눌러보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Start Playing을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라고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형을 통해서 게임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스코어랑 베스트 그리고 뉴게임이 있는데, 스코어는
말 그대로 점수고 베스트는 베스트 스코어겠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 점수를 여기에 보여주는 거겠고 뉴 게임은 당연하게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버튼이죠. 이렇게 해서 2048이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해봤죠. 다음에는 동작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이 게임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뉴 게임이라는 버튼을 볼 건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타일이 이렇게 새로 랜덤한 위치에 생기게 되죠. 우리가 게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뉴 게임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새로 게임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뉴 게임 하면 다시 이렇게 블록이 새로 생기게 돼요. 저희가 지금 유심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블록이 어느 위치에 어떤 블록이 생기느냐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 게임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블록이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되고 있죠. 이 랜덤한 위치는 당연하게도 이 그리드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지금 숫자는 숫자 2가 2개씩 계속 나오고 있죠. 3개나 1개 아니면 아예 안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액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누르다 보면 가끔씩 생기는데 지금 나왔죠. 여기 4라는 숫자가 생겨요. 이 대신에 이게 어느 정도 빈도로 4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2개가 나오다가 4도 섞여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왜 이렇게 생기게 되는지 조금 분석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생기게 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상하좌우 키, 에로우 키라고 하는데 이 에로우 키를 상하좌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블록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 블록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특성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왼쪽 1열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4, 4, 2, 2 위에서부터 4 블록 2개, 2 블록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4, 4 먼저 합쳐지고 2, 2가 합쳐지게 되겠죠. 합쳐볼게요. 그래서 8, 4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칸 위로 올려보면은 2, 2, 16, 4, 8, 8, 4 이 순서대로 블록들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순서대로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블록들을 내리면 2가 하나 더 생기겠죠. 올리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내리고 올리고, 네,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한 번만 더 내려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2가 4개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맨 위에는 4가 1개 있고, 세 번째 줄에 8이 2개 있고 4 1개, 마지막 네 번째 줄에 4, 2, 16, 2 이렇게 돼 있죠. 한 번만 더 올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지금 이 형태에서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모든 블록을 몰아넣게 되면은 어떤 동작이 일어날까요? 오른쪽 기준으로 블록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맨 윗줄부터 보면은 이 2개가 먼저 합쳐지고 16, 4 이거는 합쳐지지 못하죠. 왜냐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2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 때 주의할 점은 2라는 숫자 3개의 블록 중에서 왼쪽에 있는 블록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2개의 블록이 합쳐진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빈 공간이 3칸이 있는데 이 3칸 플러스 이 합쳐지면서 새로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새로 생기는 공간까지 합해서 랜덤으로 새로운 블록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그러면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던 이 2개 블록이 합쳐서 4가 됐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블록 2개도 합쳐서 4가 됐고, 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블록, 이 2개는 남아있죠. 그리고 블록이 하나 생겼죠. 아래쪽에. 얘는 랜덤한 위치에 생겼기 때문에 블록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일단 블록을 다 밀고 나서 그 나머지 공간에서 블록이 생긴다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이 정도 동작 특성을 아시고 게임을 만든다면 충분히 똑같이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나만의 룰 아니면 나만의 규칙 같은 걸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알아보지 않은 게 있는데, 이 게임이 질 수도 있어요. 게임이 끝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 4 곱하기 4 그리드에 언젠가 블록이 다 차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게임 오버라고 뜨고, 어떨 때 게임이 끝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4 곱하기 4 그리드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움직여도 블록들이 합쳐질 수가 없어서 새로운 빈 공간이 나와서 새로운 타일이 생기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게 되면 이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코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트라이 어게인을 해서 다시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어를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기 전에 최대 스코어가 여기 계속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고 지금 스코어가 0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스코어가 그대로 0이죠. 블록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스코어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두 개의 타일을 합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개 타일을 합치면은
스코어가 4가 되죠. 그리고 4 두 개 타일을 합쳐볼게요. 스코어가 12가 되죠. 규칙을 혹시 찾으셨나요?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왼쪽으로 한번 민 다음에 이 두 개 타일 한 번 더 합쳐보겠습니다. 4가 됐죠? 스코어는 16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대충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스코어는 새로 합쳐진 블록의 숫자만큼 올라갑니다. 만약에 블록들이 동시에 합쳐진다. 4, 4, 2, 2라는 블록을 한 번에 합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4, 4가 합쳐지면서 8 블록이 하나 나올 거고 2, 2가 합쳐지면서 4 블록이 하나 나올 텐데 둘이 합쳐서 12점이 올라야겠죠. 점수가 오르게 됐고 잘 보시면 스코어 부분에 계속 얼만큼 점수가 오르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 이렇게 해서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되겠죠. 지금 2992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기존의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베스트 칸에 지금 현재 점수가 적혀 있는 거고 여기서 뭐 트윗을 누르게 되면은 트위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 뭐 트윗까지 공유는 하지 않을 거고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트윗 버튼은 오리지널 게임에는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게임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저희가 살펴본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제 2048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블록이 생기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90%의 확률로 2블록이 생기고 10%의 확률로 4블록이 생긴대요. 두 개의 블록이 합쳐지는 메커니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쳐지는 방향 쪽으로 인접한 두 블록이 먼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남은 한 블록은 합쳐지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한 번에 4개의 블록이 숫자가 같다고 합쳐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형을 통한 분석과 동작을 통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2048 게임과 더불어서 세상에는 되게 많은 2048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를 만들려는 거고요. 하지만 마냥 똑같이 게임을 만드는 건 재미가 없겠죠. 게임에 여러분들만의 스타일과 개성이 적절하게 녹아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죠.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것들을 보면서 2048 게임 요구사항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스로도 한번 내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48 게임 로직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48 게임 요구사항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